일시적인 가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는 누구나 그 성장 산업이라는 거 다 아실 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지금 그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가 10%를 넘었거든요. 앞으로 90%가 남아 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라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가 2032년 가면은 67%로 늘려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의 핵심은 2차 전지니까 계속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모든 성장 산업이 이렇게 성장 추세가 있는데 실제 뭐 주가 같은 거는 2로 갔다가 추세 밑으로 갔다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장 사이클은 맞는데 뭐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종목이 성장 사이클에서 추세에서 너무 좀 2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추세에서 2로 올라간 만큼 일정 시간 좀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은 맞다. 그래서 요새 어디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과거에 이런 거품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뭐 2000년에 IT 거품 발생하면서 실체도 없는 것들이 뭐 엄청 올랐었어요. 매일 상한가 치고. 그런데 나중에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2차 전지는 실체는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주가도 계속 오를 텐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 가열은 맞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장 산업에 가열 해소되고 저는 또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열이 해소되는 시점이 한국 증시랑 같이 움직일까요? 아니면은 단독으로 조금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주가 전망하면서 뭐 4,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6월에서 특히 8월 사실 이 시점을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우리 주가 지수도 상당폭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것들이 가열된 2차 전지 이 관련 주식을 좀 시키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추세는 성장 산업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하면 다음 질문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증시 혹은 2차 전지에 조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조정 시에는 2차 전지들 여전히 주목해야 될 섹터일까요? 라는 질문에도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답이 좀 되겠네요. 조정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서서히 그 조정 국면에 저는 들어섰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6, 8월 때는 주가 지수가 저는 뭐 5% 이상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코스피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특별한 종목이 아닌 한 그동안 아마 못 올랐던 종목들은 아주 그 PBR이 낮은 것들 이런 종목들은 주가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그 주식시장 보면요, 뭐 코스닥이 거의 35% 작년 말에 비해서 오르고 코스피도 15% 올랐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게 우리 코스닥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2차 전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도 작년 말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어요. 그 다음에 철강도 2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전기전자, 그 다음에 철강, 이게 다 경기 관련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지금은 나쁘지만 회복될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되고요. 상대적으로 유틸리티, 전기가스 이런 거 떨어졌고요. 음식료도 떨어졌죠. 이런 것들은 주가지수가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음식료, 그 다음에 전기가스 이런 거는 뭐 조금 떨어졌고요. 전기전자, 2차 전지, 철강 이런 걸 올라보니까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주식시장을 많이 안 좋게 봤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아마 3월이 저점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확인하기 위해서는 5월 말에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올해는 경기가 나쁘지만 내년 어느 시점부터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주시장 보니까 그런 경기 관련주들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그렇게 빨리는 회복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업종 2차 전기, 반도체, 뭐 전기전자, 철강들이 추세 2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해보니까 코스피가 한 10% 정도 추세에서 지금 벗어난 상태고요. 2로. 위로 벗어난 거죠. 이런 종목들은 더 2로 벗어났거든요. 네, 결국 벗어났으면 추세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6, 8월경에 추세에 접근해가는 과정 혹은 추세 밑으로도 떨어지는 과정이 한번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기는 오는데요. 예, 지금은 추세에서 너무 위로 벗어났다. 아까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봐도 좋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나쁘지만은 선행지수 뭐 제가 3월이 저점이었으면 좀 4월이 저점일 수도 있고 5월이 저점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 저점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내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주시장이 먼저 반영하니까 지금 올해 4월까지 경기 관련주가 올랐고 또 이게 조정 겪고 나서 또 오를 때 이런 주식들이 올해는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에는 뭐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KT 같은 주식을 좀 사십시오. 네. 그리고 배당 받으십시오. 네, 그런데 올해는 제가 KT 같은 주식 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2차 전지나 차라리 삼성전자 사십시오. KT 사시려면 삼성전자 사십시오. 차라리, 네. 지금 주가 사이클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를 8,800원어치나 또 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넘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코스피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유동성에서 저평가됐고요. 환율도 너무 높아요. 제가 추정해본 적정 환율이 한 1,15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1,320원이 됐는데 환율도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코스피를 살려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대부분 거의 25% 정도 되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사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환율도 떨어질 것이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두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좀 수출 기업인 삼성 입장에서도 수혜를 받는 예. 걸까요? 그리고 앞서 경기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선행지 순환 변동치 좀 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3월이 저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증가하면은 경기도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디램 가격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공격적인 좀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백억, 뭐 더 큰 규모의 투자도 하고 있는데 위기의 소리가 들려오는 지금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초격차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앞서 강의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날 한 건물에 갔더니 1층에 갔더니 전등불을 절반을 꺼놨더라고요. 비용 전략한다는 겁니다. 안에서도 비용 전략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획된 투자를 하나도 안 줄이고 다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계열사한테 20조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게 기업 성장사를 보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한 분야에 투자를 더 늘린 기업은 나중에 경기 회복 시기에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보면서 비용은 전략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 그 삼성전자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조금 상승 추세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지난번 그 52,000원 그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볼 수 없는 저점이 아니었을까. 52,000 저점 치고 지금 6만 뭐 한 5,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앞서 6, 8월에는 우리 코스피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 코스피 조정 보이면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보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는 그 상승 곡선을 그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뭐 2분기, 3분기, 특히 4분기 가면서는 이익이 다시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그 반도체 관련 연구소 자료들을 보면은 4분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는 중간에 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 52,000을 저점으로 상승 트렌드에 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가나에 만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결국엔 이제 못 갔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10만 전자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대기업이?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10만 전자 가려면은 다시 이익이 많이 늘어나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분기당 영업이익이 6천억까지 떨어졌는데 또 뭐 2년 후 지나면은 저는 분기당 영업이익이 뭐 16조, 11조 이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그 10만 전자 우리가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 가다가 뭐 5만 전자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뭐 시간의 문제지 10만 전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을 때마다 아주 옛날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네. 뭐 기간의 문제였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얘네들 둘 유학을 보냈다. 와,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올랐다는 것이죠. 배당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계속 배당도 받고요. 갈수록 더 배당은 더 줄 겁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바라보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아까 첫 번째는 영업이익 말씀 주셨고 또 어떤 것들이 좀 개선되거나 뭐 더 혁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경기가 회복돼야 되죠. 경기가 회복되면은 새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 디램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삼성전자 이익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디램뿐만 아니라 뭐 휴대폰도 잘 팔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잘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 휴대폰, 가전제품 이런 거는 저는 아시아 시장에 많이 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 보면은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10%에서 최근에 18%까지 올라갔는데요. 뭐 아세안 주요 국가 보면은 뭐 전자제품 생산하는 데도 없고 휴대폰 생산하는 데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거. 뭐 다른 전자제품하고 경쟁을 하겠지만은 이쪽에서 꾸준히 그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이쪽에서도 이익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10만 전자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저는 뭐 2, 3년을 내다보면은 뭐 10만 전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박스권에 계속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증시가 매우 뜨겁고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요즘 다시 투자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의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주식시장에 크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2200에서 뭐 2600 뭐 이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사이에도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있죠. 뭐 2차 전지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로봇 관련주도 뭐 일부 종목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반도체, 뭐 철강주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못 올랐던 거는 음식료, 그 다음에 유틸리티,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통신 이런 거는 거의 못 올랐거든요.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화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사실 급등했지 않습니까? 전화 그 이미사나 올해 그 2차 전지 사가지고 좀 돈 좀 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그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승 추세선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추세에서 지금 2로 벗어났다. 그래서 그 간격을 좀 좁히는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 주가 지수가 아마 미국 측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미국 소비가 감소하고 고용도 감소하고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면서 아마 뭐 6월, 8월 이 무렵에는 주가 한번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 특별한 종목 아닌 한 다 같이 좀 조정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방금 이제 2분기 혹은 이제 3분기 정도의 하락의 여력, 이제 조정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좀 지수들, 어떠한 경제 지표들이 좀 근거가 될까요? 저는 이 조정은 미국에서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연초부터 미국과 소비 좋다, 고용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2분기 중반부터 소비가 감소하고 미국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습니다만 소비의 기여도가 1.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던 미국 경제가 작년에 0.2%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미국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는 덜 올랐어요. 그럼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7%, 2007년 3.2%, 3.4% 이후로 가장 낮거든요. 쓸 돈이 별로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떨어졌죠. 집값 떨어졌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을 고려했을 때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미국 거 소매 판매, 소비를 나타내는 한 지표인데요. 이게 2, 3월 달에 전월비 감소하고 있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면 임금이 또 더 줄어들죠. 소비를 또 줄어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2분기 중후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 하는데 뭐 연착륙도 아니고요. 저는 약간의 경착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업이 간파하면서 예, 지금 미국 주가가 아직도 저는 10% S&P 500 기준으로 가대평가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가대평가가 해소될 수밖에 없는데 한 10% 이상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는 앞에서 저평가됐다고 그랬으면 방향은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금부터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를 선행하는 속성이 또 혹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참고할 만한 경제 지표나 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통계청에서나 OECD에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혹은 선행지수 하나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ECD에서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OECD 거는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고요. 우리나라 통계청 거는 그해 6월에 정점을 쳤었어요. 예, 그때 그 삼성전자와 구만전자 이야기 나왔고 10만전자 이야기 나왔었습니다만 이 선행지수가 꺾인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300 같은 주가지수가 선행지수 꺾이고 한때 2,20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선행지수가 제가 예상해 보니까 5월 말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3월에 저점이었을 것이다. 그냥 올라가다 하반기 중간에 그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행지수 꼭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선행지수라는 거는 그냥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들어가서. 예, 통계청 들어가서 매월 말에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게 그 보도자료가 굉장히 깁니다. 80페이지가 넘는데요. 앞에 다 넘겨버리고 마지막 부분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걸 꼭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통계적인 선행지수는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하는데 OECD는 우리보다 거의 2주 정도 빨리 발표해버려요. 예, 두 번째 화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빨리 발표하는 OECD 선행지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 좀 늘려야 되는 시기인지 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올 4분기 내년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할 정도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계속 보유하셔도 이번 조정을 좀 넘기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관하면서. 예. 예, 그런데 뭐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뭐 지금 좀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주식 투자할 돈이 생기셨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한 물론 6월에서 8월 사이에. 예, 제 전망이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이럴 때는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그러는데요. 6월부터 천천히. 예, 천천히. 예, 그런데 한 번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에서 8월 정도에 증시가 이제 하락이 된다라면은 23년 이제 3, 4분기의 주가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 있지 아니면 이제 뚫고 아까 말씀하셨던 1950원대 적정 주가선으로 올라설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기 떨어졌다가 4분기는 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요. 4분기 고점이 이번 고점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 가서는 이제 그 올해 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으로는 적정 수준의 주가는 2,900원대인데 저평가라고. 예, 저평가가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아까 명목 GDP에서 적정 주가가 2,985다. 저평가됐죠. 예, 그 다음에 M2에 비해서 주시장 코스피 시가총액 얼마냐. 2005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58%거든요. 네. 지금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더라도 뭐 우리 명목 GDP나 유동성에 비해서도 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